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칼럼 요약으로 글쓰기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했던 방법인데요. 저는 이렇고요. 지금까지 이제 3권의 책을 썼고 칼럼도 연재했고 그리고 이제 또 다음 달에도 책이 나올 예정인데요. 이제 제가 원래부터 책을 쓰고 뭐 작가고 그랬던 사람은 아니고 이제 저도 원래 글이라는 건 못 썼는데 이제 책을 쓰기 위해서 글쓰기 연습을 해서 글쓰기 실력도 늘고 책도 냈고 그리고 지금은 글쓰기 강의, 책 쓰기 강의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거의 30대 중반 이후에 이루어졌는데요. 그전에는 글이라는 걸 써본 적이 없었죠. 어떻게 글이라는 걸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 했던 사람이 글쓰기 공부를 해서 책을 내고 또 책을 계속해서 내고 있고 글쓰기 강의도 하고 있는지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비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글쓰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글쓰기 책, 책 쓰기 책 이런 책들 많이 사 보시잖아요. 이제 그런 책들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내 글을 잘 쓰려면 남의 글을 잘 요약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남의 글을 요약해보면 그 글을 썼던 사람이 처음에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개요를 짰을까, 어떻게 글을 구상했을까를 알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 요약하기를 거꾸로 하면 글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글을 잘 쓰려면 먼저 내 글의 구조를 잘 짜야 되는데 내 글의 구조를 잘 짜기 위해선 남의 글을 요약해서 그 글의 구조를 알아보면 좋아요. 그러면 연습할 때 어떻게 연습해야 되냐? 구조가 좋은 글을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글이 구조가 좋냐 하면 신문 칼럼이 글의 구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더 완벽한 글의 구조는 수능의 국어 시험 문제 지문 있잖아요. 그게 가장 구조가 좋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안 되고 답이 정확하게 지문 속에 있어야 되고 주제와 근거가 명확해야 되니까 완벽하게 구조를 짜고 쓸 수밖에 없는데 이제 수능 국어 문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하셔도 되지만 너무 어렵다면 신문 칼럼도 쉬우면서 그거 못지않게 좋은 글입니다. 그럼 연습은 어떻게 하냐 하면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무 신문이라도 좋습니다. 그 신문에서 칼럼들을 평소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칼럼이 참 괜찮다. 내가 읽었을 때 주제가 명확하게 찾아지고 뭔가 글이 주장과 근거가 명확한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면 그 글은 좋은 글이에요. 그러면 그 글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PPT라든지 한글에다가 갖다 붙입니다. 갖다 붙이고 이렇게 단락이 있잖아요. 단락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한번 붙여보세요. 번호를 이렇게 한번 붙여보시고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주제도 한번 찾아보고 1, 2, 3, 4, 5단락 단락별로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고 내 나름대로 1단락은 내가 읽어보니까 이거 도입인 것 같다. 그리고 이 글의 주제는 5단락에 있다. 그러면 2, 3, 4단락은 묶어서 전체적인 근거다. 이렇게 내가 나름대로 한번 구조를 찾아서 요약을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 이 글은 도입, 본문, 마무리로 쓰여졌는데 1단락이 도입이고 2, 3, 4단락이 본문이고 5단락은 마무리인데 핵심 메시지가 이렇구나 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딱 요약하고 보면 이 요약한 표는 뭐다? 바로 이 글을 쓴 칼럼니스트 또는 작가가 자기의 연습장에 처음에 끄적였던, 구상했던 글의 구조표, 개요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남의 글의 구조를 이렇게 명확히 자꾸 알게 되면 나도 글 쓸 때 그럼 어떡한다? 이렇게 내가 쓸 글의 주제를 먼저 도출해낸 다음에 이 주제를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메시지나 소재가 이 글 속에 들어가면 좋을까 해서 소재들을 다 한번 꺼내놔 보시고 이 소재를 어떤 것들을 처음에 배치할까, 어떤 것들을 가운데 놓고 어떤 것들을 마무리에 넣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서 스스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묶은 다음에 구조를 만들고 이제 이 메시지에다가 살을 붙여서 글을 풀어나가면 되겠죠. 이 구조를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하루에 하나 정도 칼럼 요약하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시간 없으면 주말에 토요일 하나, 일요일 하나 이렇게만 하셔도 한 20개 정도만 하셔도 글의 구조라는 게 훤히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책이라는 걸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칼럼 요약부터 시작했을 때 한 10년 전부터 꾸준히 했던 것들인데요. 제가 그 중에 몇 개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례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글이 있으면 PPT나 한글에 갖다 붙이고 나름대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이 10년의 역사가 반영되어 있는 거라 글에 이제 요약하는 방식들이 조금 변해 왔습니다. 이렇게 단락별로 핵심 메시지 뽑아내고 각 단락을 묶어서 글 구조 이름을 내 나름대로 한번 붙여보세요. 글의 구조란 서론, 본론, 마무리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거는 화제 제시다, 이거는 현상이다, 이거는 문제점이다, 마지막은 질문으로 끝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글의 구조를 찾는 연습을 하면 내 글을 쓸 때 구조를 먼저 나도 이렇게 만들고 앞에 것처럼 살을 붙여서 서술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칼럼이 아니더라도 좀 짧은 에세이 좀 좋다 싶은 게 있으면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요약을 자꾸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약할 때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이 글을 쓴 사람은 어떻게 저런 평범한 소재에서 저런 주제를 끄집어내고 글을 풀었을까? 이거를 내 스스로 한번 상상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작가의 의식을 따라가게 되는 거고, 그럼 나도 그거를 똑같이 따라하면 돼요. 나도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바라봤을 때 저 사건에서 나도 주제 이런 거 한번 꺼내보자, 그리고 소재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 칼럼이 있으면 갖다 붙이고 이렇게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1단락부터 8단락까지 중심 메시지 꺼내고 각 단락별로 이 글의 구조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꼭 정답을 찾으려 하시기보다, 그죠? 갖다 붙이고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요약을 자꾸 해보면 글의 흐름이 눈에 훤히 보이고, 이거는 이제 수능을 준비하시는 학생들이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독해를 읽는 속도, 단락별 메시지, 왜냐하면 수능의 정답은 각 단락 속에 다 숨어 있거나 아니면 글의 주제가 이 수능 문제의 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갖다 붙이고 이렇게 요약하고 구조도 이름 한번 붙여보고, 갖다 붙이고 이제 구조 찾고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한번 해보시면 이제 앞으로는 이걸 한 20개 정도만 하시면 앞으로 이제 칼럼을 딱 읽으실 때 이 글은 이런 흐름으로 가겠구나 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그리고 예측도 되고 이제 스스로도 이 글 어떻게 풀어가려고 처음에 이런 걸 제시했지 하면서 의문도 들고 이제 작가와 이제 대화도 하게 돼요. 이걸 제시했네? 그 다음에 어떻게 가려고 하시죠? 하면 딱 다음 단락 읽어보면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넣으셨군요. 이렇게 하면서 작가와 대화를 해가면서 작가가 원래 글 쓴 구조 이렇게 찾는 연습을 자꾸 해보시면 이거를 나에게 적용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유튜브에 신문 칼럼 요약하는 거 자꾸 올리는데요. 이게 글쓰기의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신문 칼럼을 쓰시는 분들은 대체로 그 분야에서 전문가이신 경우가 많고 교수님이나 의사나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서 어떤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배울 수 있고, 우리하고 같은 현상을 봤는데 저분은 저기에서 이런 걸 느꼈구나 해서 이제 그분의 세상을 보는 관점 이런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책 읽어준 강사는 여러분들한테 신문 칼럼 요약하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신문 가서 오피니언欄에 가면 사설, 칼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칼럼에 가서 너무 뭐 정치색이 짙거나 이런 거 말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 문화적인 거, 그죠? 이런 것들로 한번 먼저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책 읽어주는 강사는 칼럼 요약해서 글쓰기 공부하는 법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